괜찮아요. 금방 갈 거라서요. 그래도요. 서윤아는 우산을 쥐어주고 돌아섰다. 그런 그 장면이 CCTV에 남아 사흘 뒤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되어버렸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서윤아는 새벽 2시가 넘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외 영업팀 사무실에는 이미 대부분의 동료들이 퇴근한 지 오래였고 남은 건 형광등 불빛과 유나 혼자뿐이었죠. 모니터 화면에는 중동 계약건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 표 하나가 틀리면 수백억 원대 계약이 날아갈 수 있다는 긴장감이 유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유나는 환율 변동 리스크표를 5번째 수정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것만 성사되면 버틸 수 있어. 장학금으로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유나에게는 배경이 없었습니다. 지방 소도시 출신이라는 것, 인맥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매달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출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유나를 언제나 불안하게 만들었죠. 외교관을 꿈꿨던 시절도 있었지만 가족의 생계와 대출 상환 알림 앞에서 그 꿈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언제나 임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인정받아도 언젠가는 뺏길 수 있다는 공포가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에서는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략실장 강민재는 유나가 밤새 작업한 자료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역시 민재 실장, 이번 분석은 정말 탁월하네요. 중동 시장 진출 전략이 아주 세밀하게 짜여 있어요. 민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빠져나가자 민재는 복도에서 유나를 마주쳤습니다. 유나는 인사를 건넸지만 민재의 표정은 회의실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유나 씨, 이번 자료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너는 배경이 없으니까 실수하면 끝이에요. 알죠? 그 말은 칭찬도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은근한 압박이었죠. 유나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돌아섰습니다. 유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팀의 하정은 유나의 손등에 붙은 밴드를 발견했습니다. 유나가 마우스를 쥐고 작업하다 손등을 긁은 흔적이었죠. 하정은 서랍에서 약국 파스를 꺼내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유나야, 오늘만큼은 택시 타. 이렇게까지 무리하지 마. 유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뜬 대출 상환 알림이 유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택시비조차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나는 파스를 받아들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고마워.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유나는 퇴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사 로비로 내려오니 밖은 이미 어두웠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컸죠. 유나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오늘 아침 급하게 나오느라 우산을 챙기지 못했던 겁니다. 유나는 한숨을 쉬며 로비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장 구두가 이미 젖을 게 뻔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 쪽에서 누군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정장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빗물에 젖은 바닥이 미끄러운 듯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경비원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관계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부서로 오셨는지. 여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경비원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죠. 경비원은 규정상 그냥 들여보낼 수 없다는 듯 계속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여인의 표정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건 권위나 화가 아니라 그저 난처함과 피로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유나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러자 하정이 몰래 넣어둔 작은 접이식 우산이 손에 잡혔습니다. 하정은 유나가 우산을 안 챙긴 걸 알고 자기 우산을 가방에 넣어둔 모양이었죠. 유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일단 쓰세요. 비가 너무 세요. 유나는 우산을 여인의 손에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여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유나를 바라봤죠. 유나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챈 듯 했습니다. 피로와 긴장으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유나는 이름도 묻지 못한 채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정장 구두가 물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물이 튀었지만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뒤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잊히지 않겠네요. 하지만 그 말은 빗소리에 묻혀 유나에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저 빗소리에 뭔가 착각한 듯 고개를 저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여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산을 펴고 빗속으로 사라지는 유나의 모습을. 경비원은 그제야 여인을 알아보고 황급히 인사를 건넸지만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산을 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버스 안에 앉아 젖은 옷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텼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안도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유나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까? 하지만 그 생각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버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아침 회사 정문 앞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출근 시간인 8시 30분, 직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BMW 7 시리즈 7대가 일렬로 서 있었던 겁니다. 차량들은 완벽한 간격을 유지한 채 정렬되어 있었고 운전기사들은 모두 정장 차림으로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로비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회장 사모님 일정이래. 오늘 무슨 일 있는 거야? 조용히 해. 휴대폰 끄고. 평소라면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던 직원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회장 사모님이라는 존재는 회사 안에서 직접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유나도 로비를 지나며 그 광경을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흘 전 그 빗속의 일이 떠올랐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애써 외면했습니다. 강민재는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일찍 출근해 임원 회의실을 예약하고 유나가 밤새 수정한 중동 계약 성과를 자신의 이름으로 정리한 긴급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민재는 이 자료를 오전 10시 임원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30분 전 민재는 정보시스템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 씨 노트북 접근 권한 좀 일시 정지해 주세요. 보안 점검 차원에서요. 정보시스템팀 담당자는 의아해했지만 전략실장의 요청이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아침 회의 준비를 하려고 노트북을 켰다가 로그인 오류 메시지를 마주했습니다. 서버 접속이 차단된 겁니다. 유나는 당황해 정보시스템팀에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는 보안 점검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유나는 불안감이 치솟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오전 10시 민재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유나가 작성한 중동시장 분석과 계약 리스크표가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직접 분석한 것처럼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환율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사흘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는 유나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질투와 경멸, 그리고 묘한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민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있으면 내가 들킨다. 쟤는 사라져야 해. 회의가 끝나고 오후 2시 인사팀 과장 이도현이 유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도현은 서류 한 장을 유나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안 규정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이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읽으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흘 전 폭우가 내린 날 야간 출입자 관련 조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CCTV 캡처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유나가 우산을 건네는 장면이었죠. 이게 뭔가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도현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안팀에서 야간 출입 기록을 검토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혹시 그날 로비에서 누군가를 만나신 적 있으세요?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일을 설명하자니 너무 사소한 일 같았고 침묵하자니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비 맞고 계신 분이 있어서 우산을 드렸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거두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는 해야 하니까요. 유나는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팀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사모님 라인이래. 그래서 최근에 승진 얘기 나온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민재 실장이 유나 자료 쓴 거구나. 유나는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나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유나는 책상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정은 유나 옆자리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신경 쓰지 마. 그냥 도운 것뿐이잖아. 하정은 유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순간 팀장 대리 승진을 앞둔 동기 오성민이 하정을 불렀습니다. 성민은 하정을 복도 구석으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하정아, 괜히 끼지 마. 너까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려고. 하정은 항변하려 했지만 성민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성민도 유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승진이 걸린 상황에서 유나 편을 드는 게 손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정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정의 입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그는 일부러 소문을 흘렸고 유나가 고립되는 걸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민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나는 끝이야. 사모님 라인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아무도 유나 편을 들지 않을 거야.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정문을 나서며 로비 앞을 봤습니다. BMW들은 이미 떠났지만 경비실 옆에는 검은 우산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우산들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흘 전 자신이 건넨 우산도 저 중 하나일까요? 유나는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냥 도와준 것뿐인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뺏길 수는 없어. 내가 만든 성과인데. 유나는 주먹을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재의 얼굴,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검은 우산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유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어. 절대로. 이틀이 지난 오전 감사팀 대리 최나겸이 유나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나겸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나겸을 보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겸은 유나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유나 대리님, 내부 제보가 들어와서 업무 관련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부 제보라니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을 제보했다는 걸까요? 나겸은 노트북을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업무 메일과 파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보 내용이 뭔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나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프로세스상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유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떳떳해도 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낙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나겸은 유나의 메일함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주고받은 모든 메일, 첨부 파일, 심지어 파일명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겸은 유나의 사소한 실수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일명은 사내 규정과 다르네요. 날짜 형식이 맞지 않습니다. 이 첨부 파일은 외부 폰트를 사용했네요. 보안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일은 상급자 참조 없이 발송되었네요. 하나하나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아니 실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겸은 그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유나는 나겸이 기록하는 걸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
표적 수사였습니다. 나겸도 이 상황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팀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었고 전략실장 강민재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민재는 나겸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나겸 대리, 이번 감사는 회사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꼼꼼하게 진행해 주세요. 민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를 나겸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나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는 하정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정의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하정은 갑자기 지방 영업소로 단기 발령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도현이 하정을 불러 통보했습니다. 하정 씨, 이번 주부터 대구 영업소로 2주일간 출장 가야 합니다. 하정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어떡하고요? 이도현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인사 발령입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하정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차단이라는 걸, 유나를 도우려 했던 자신을 멀리 보내는 거라는 걸. 하정은 주먹을 쥐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명령이었으니까요. 하정은 짐을 싸며 유나에게 문자라도 보내려 했지만 출장지에서는 업무용 휴대폰만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하정의 입은 그렇게 완전히 막혔습니다. 유나는 팀 내 실무자 김태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태수는 계약 관련 서류를 담당하는 직원이었고 유나의 계약서과 원본 송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나는 태수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태수 씨, 중동 계약건 원본 송부 기록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작성한 파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유나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재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태수는 며칠 전 민재에게서 은근한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태수 씨, 요즘 감사가 진행 중이라 서버 접근 기록도 모두 남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의 의미를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를 돕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태수는 유나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유나 씨. 서버가 잠겼어요. 감사 기간 동안은 접근이 제한되나 봐요. 유나는 태수의 눈빛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서버가 잠긴 게 아니라 태수가 두려워서 도울 수 없다는 걸.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오후 3시 인사팀에서 유나를 불렀습니다. 이도현은 서류 한 장을 유나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발적 좌천 동의서였습니다. 서유나 대리님, 이번 감사건은 조용히 넘어가면 경고 수준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요. 유나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해외 영업팀에서 지원팀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강등이었습니다. 유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만 하면 이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면 이건 시작일 뿐일까요? 유나는 펜을 들었지만 종이에 갖다 대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유나는 겨우 그 말만 꺼냈습니다. 이도현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걷었습니다. 내일까지 답변 주세요. 그 이후에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중동 계약 제안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파일 속성을 확인하던 중 유나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작성자 메타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파일을 만든 사람은 서유나였고 최종 수정자도 서유나였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발표한 자료에는 이 파일의 핵심 문장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문장 구조, 표 형식까지 똑같았습니다. 유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민재가 유나의 성과를 탈취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파일 속성 화면, 메타데이터 정보, 그리고 민재의 발표 자료와 비교한 화면까지 모든 걸 저장했습니다. 유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은 야간뿐이었습니다. 보안이 느슨해지는 시간이었죠. 유나는 다음 날 밤 회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 경비원이 유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유나 대리님. 감사팀 요청으로 야간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유나는 경비원을 바라봤습니다. 경비원도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는 로비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유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지방 영업소로 발령받은 하정은 2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처 방문을 끝내고 하정은 병원 주차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날이었습니다. 하정은 차에 오르려다가 주차장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 조심하세요. 유모차를 끌던 중년 여인이 주차장 턱에 걸려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모차 바퀴가 턱에 걸려 넘어갈 듯 기울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정은 급히 달려가 유모차를 붙잡았습니다. 여인은 놀란 표정으로 하정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깜빡하고 턱을 못 봤네요. 하정은 유모차를 안전하게 평평한 곳으로 옮겨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정은 여인의 얼굴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흘 전 유나가 우산을 건넸다는 그 로비의 여인. 하정은 그날 유나에게 우산을 몰래 챙겨줬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CCTV 영상을 통해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 로비에서 비 오던 날 여인은 하정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인은 한서연이었습니다. 회장 사모님. 서연은 하정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날 우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모님이라니. 하정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겪고 있는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감사에 걸려 좌천당할 뻔한 상황, 민재가 성과를 가로챈 사실, 그리고 자신이 입을 막히듯 발령받은 일까지. 하정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날 우산은 저희 팀 유나가 드린 거예요.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하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유나라고 하셨나요? 네, 서유나요. 저희 같은 팀이에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비를 맞으며 우산을 건네던 젊은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던 그 사람. 피곤해 지쳐 보였지만 그럼에도 우산을 건네던 그 사람. 서연은 그날 이후 그 얼굴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고마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회장 사모님이 아니라 그냥 비 맞는 사람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하정은 끊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지금 감사에 걸렸어요. 그날 우산 때문에 사모님 라인이라는 소문이 돌고 전략실장 강민재가 유나의 성과를 가로채고 저는 유나를 도우려다가 지방으로 발령받았어요. 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주일 동안 참았던 분노와 죄책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하정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사라니. 우산 하나 때문에 감사라니. 서연은 되물었습니다. 그게 왜 지금 감사로 가는 거죠? 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재 실장이 의도적으로 유나를 고립시키고 있어요. 유나가 만든 자료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고 유나는 좌천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서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 정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경은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 씨, 서버 로그 확보해 주세요. 최근 한 달간 해외 영업팀 관련 발표 자료 작성 히스토리, 그리고 감사팀 착수 결제 라인 전부요. 법무팀장 서기환 팀장에게도 연락해서 협조하라고 전해주세요. 정미경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 당장 움직여주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하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정은 서연의 단호한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서연은 하정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에게 전해주세요. 조금만 버티라고요.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유나는 누구 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유나 편이 돼야겠네요.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아들 한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회장 직속 TF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회사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준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직접 움직이면 더 큰 파장이 날 수 있어요. 사내 정치가 복잡하니까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파장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거야. 선의가 권력으로 왜곡되는 구조를 그냥 둘 수는 없어. 준호는 엄마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TF 권한으로 서버 로그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 밤의 비를 떠올렸습니다. 우산을 건네던 유나의 떨리는 손. 그 손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선의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선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팀장 서기환은 서연의 지시를 받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서버 관리자를 불러 로그 복구 작업을 시작했고 감사팀의 결제 라인을 추적했습니다. 비서실장 정미경은 발표 자료의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정은 다시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출장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하정은 유나를 찾아갔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정은 유나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조금만 버텨. 곧 뭔가 바뀔 거야. 유나는 하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정의 눈빛에서
희망 같은 걸 느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좌천 동의서는 여전히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준호가 정리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서버 로그, 발표 자료 메타데이터, 감사 착수 시점.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서연이 회사에 들어오는 날 아침, 로비는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검은색 BMW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은 발걸음을 서둘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강민재는 오히려 자신감 있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온다는 건 유나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자신은 더욱 조심스럽게 처신하면 되었습니다. 민재는 임원 회의실로 향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시스템이 나를 보호할 거야. 규정대로 했으니까. 하지만 민재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움직일 때는 단순히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법무팀장 서기환은 아침 8시부터 회의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노트북 3대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서버 로그 복구 작업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서기환은 정보 시스템 팀 관리자와 함께 삭제된 메일을 하나씩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재가 삭제했다고 생각한 메일들은 실제로는 서버 어딘가에 백업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전 10시 서기환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민재가 유나의 계약서과 파일을 포워딩한 메일 체인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나가 민재에게 자료를 공유한 것처럼 보였지만 메일 헤더를 분석하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나가 보낸 게 아니라 민재가 유나의 메일함에서 파일을 복사해 자신에게 전송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서버 접근 로그에는 민재의 아이디가 유나의 공유 폴더에 접속한 시각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발표 자료였습니다. 민재가 임원회의에서 사용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분석하자 파일 속성에 유나의 로컬 컴퓨터 경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민재가 유나의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약간만 수정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슬라이드 노트에는 유나가 작성한 메모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기환은 비서실장 정미경에게 보고했습니다. 실장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민재 실장이 유나 대리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정미경은 즉시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받아보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발견은 서연조차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팀의 기록을 추적하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 착수 결제 시간이 사모님의 회사 방문 직후로 찍혀 있었지만 실제 문서 생성 로그는 그보다 이틀이나 앞선 시간에 존재했던 겁니다. 누군가 감사 문서를 미리 만들어두고 사모님 방문 이후에 결제를 올린 것처럼 시간을 조작한 거였습니다. 서기환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로그 시간 차이가 왜 발생한 겁니까? 관리자는 화면을 확인하고 난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문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결제 시스템에는 나중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맞춘 거죠. 서연은 이 사실을 알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단순히 성과를 가로챈 게 아니었습니다. 우산 사건을 이용해 윤아를 제거하려는 계획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서연은 정미경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사회 소집해 주세요. 긴급 안건입니다. 한편 한준호는 윤아를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윤아에게 연락해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윤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윤아를 보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윤아는 준호 앞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왜 부르셨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아 씨, 당신이 무너지면 증거도 의미가 없습니다. 윤아는 준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법무팀에서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민재 실장이 당신 성과를 탈취한 증거, 감사 시점을 조작한 증거 전부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좌천동의서에 서명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윤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의 말은 윤아에게 희망이자 동시에 부담이었습니다. 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요. 준호는 윤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의로 사람을 도왔고 그 선의가 권력으로 왜곡되었어요. 이건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 구조의 문제입니다. 윤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는 임시 보호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당분간 제 팀으로 임시 배치될 겁니다. TF 소속으로요. 민재 실장이 더 이상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움받는 건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늘 혼자 버텨왔거든요. 준호는 윤아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준호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재벌 2세라는 시선이 항상 따라다녔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능력이 있어도 배경 덕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늘 혼자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윤아 씨, 혼자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손을 잡는 것도 용기입니다. 윤아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윤아는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준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원 장상무 장경수였습니다. 장상무는 민재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기득권 연합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장상무는 준호와 윤아가 만나는 걸 보고 즉시 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재, 준호가 윤아와 접촉했어.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민재는 전화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장상무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준호에게 사내 연루 의혹을 씌울 거야. 윤아한테는 사모님 라인 이용했다는 프레임을 다시 강화하고 둘을 갈라놓으면 돼. 장상무는 즉시 인사팀과 홍보팀을 움직였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익명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상무가 윤아 대리를 개인적으로 만났다던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역시 재벌 2세끼리 챙기는 건가? 윤아는 사무실로 돌아와 게시판 글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움을 받으려 했더니 오히려 더 큰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윤아는 책상에 앉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호는 게시글 작성 IP를 추적했습니다. TF 권한으로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자
글들이 모두 특정 대행사 계정에서 작성된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행사는 장상무 측 홍보팀과 계약된 업체였습니다. 준호는 증거를 확보하고 유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나 씨, 게시글 신경 쓰지 마세요. 조작된 여론입니다. 증거 확보했어요. 유나는 준호의 문자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유나는 준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싸우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서연은 유나를 따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서연은 유나를 보자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우산을 줬을 때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냥 비 맞는 사람이었어요. 유나는 서연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의를 회사 규정으로 재단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규정보다 앞서야 해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끝날 겁니다. 한편 민재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해외 발령을 징계성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인사팀에 압박을 넣어 발령 문서를 작성하게 했죠. 하지만 서연이 인사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의 인사는 내가 직접 결제합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마세요. 인사팀장은 서연의 목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재의 계획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정은 지방 영업소에서 완전히 복귀한 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주일간의 강제 출장은 하정에게 침묵의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유나가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이 하정을 짓눌렀습니다. 하정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입을 열겠다고,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정은 자신을 발령냈던 인사팀 과장 이도연을 찾아갔습니다. 오후 4시쯤 이도연이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정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도연은 하정을 보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정은 똑바로 이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과장님, 그 발령 누가 시켰어요? 이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정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걸 이도연도 알았습니다. 이도연은 한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윗선이야. 하정아, 난 살아야 했어. 가족도 있고 대출도 있고 나도 직장인이잖아. 하정은 이도연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도연도 피해자였습니다.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했던 사람. 하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였어요? 이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략실에서, 강민재 실장 라인에서 내려온 지시였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다들 알았어. 유나를 고립시키라는 거였어. 하정은 이도연의 고백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정아. 나도 비겁했어. 하정은 이도연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도연에게 부탁했습니다. 과장님,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사회에서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때 과장님이 증언해 주시면 유나를 도울 수 있어요. 이도연은 고개를 들어 하정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계약 담당 김태수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했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익명이라도 좋으니 진실을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태수는 새벽 2시 회사에 몰래 들어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발표 전날 밤 서버에서 유나의 파일을 복제했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접속 시간, IP 주소, 복제된 파일 목록까지 모든 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 기록을 캡처해 유나에게 익명 메일로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할 사람에게. 유나는 아침에 출근해서 그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자 유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민재가 자신의 파일을 몰래 복제한 시각, 그리고 그 파일이 민재의 발표 자료로 바뀐 과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유나는 즉시 이 메일을 준호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장상무는 여전히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상무는 언론 라인을 통해 기사를 흘리려 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사모님과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상무는 홍보대행사 대표를 만나 지시했습니다. 이 각도로 기사 하나 써. 회사 내부 불공정 문제로 포장하고. 대행사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장상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장상무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미리 조치를 취해둔 겁니다. 기사가 나가기 전 사내 게시판에는 유나를 겨냥한 비난 글들이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혜받고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보면 한심하네요. 사모님 라인 타고 승진하려는 거 뻔히 보이는데 왜 연기를 해요? 유나는 게시글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말했던 것처럼 이건 조작된 여론이었으니까요. 유나는 게시글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는 게시글 작성 IP를 추적했습니다. 모든 글이 동일한 대행사 계정에서 작성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이 증거를 법무팀에 전달했습니다. 서기환 팀장은 즉시 해당 대행사와 장상무의 연결고리를 추적했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이메일 기록까지 모든 게 확보되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특혜를 요구한 적 없습니다. 우산을 건넨 건 단지 사람을 도운 것뿐입니다. 제 성과는 제가 만들었고 그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유나의 글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반응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나를 응원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연은 유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유나의 게시글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유나는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제가 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은 이 구조에 있어요. 선의를 권력으로 왜곡하고 사람을 도구로 쓰는 이 시스템이 문제예요. 서연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곧 이사회가 열릴 거예요. 그곳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될 겁니다. 당신은 그저 진실을 말하면 돼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건넨 건 우산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그 가치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연은 유나를 안심시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이어갔습니다. 윤아의 해외 발령을 징계성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민재는 인사팀장을 불러 압박했습니다. 윤아 발령 문서 빨리 작성해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실장님, 그건 사모님께서 직접 관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민재는 화가 났습니다. 사모님이 뭘 아시겠어요? 인사는 우리 몫이에요. 바로 그 순간 인사팀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전화를 받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아의 인사는 내가 직접 결제합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인사팀장은 전화를 끊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실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쌓아 올린 성, 권력, 통제, 모든 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회사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임원 회의실 앞에는 이사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법무팀장 서기환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버 로그, 메일 복구 기록, 발표 자료 메타데이터, 감사 착수 시점 조작 정황, 그리고 게시판 여론 조작 증거까지 말입니다. 서기환은 프로젝터를 켜고 첫 화면을 띄웠습니다.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사건의 전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였죠. 이사진들은 화면을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기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6월 15일 서윤아 대리가 중동계약 관련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자 메타데이터와 서버 로그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윤아가 작성한 파일의 속성 정보가 떴습니다. 작성 시각, 수정 시각, 그리고 작성자 이름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서기환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6월 18일 새벽 2시 34분 강민재 실장의 계정으로 윤아 대리의 공유 폴더에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윤아 대리의 파일이 민재 실장의 개인 폴더로 복사되었습니다. 이사진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공유 폴더라면 접근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기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6월 19일 민재 실장은 이 파일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원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일 속성에 윤아 대리의 로컬 컴퓨터 경로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었고 슬라이드 노트에는 윤아 대리가 작성한 메모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성과 탈취였습니다. 서기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감사 착수 시점입니다. 서기환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감사팀의 문서 생성 로그와 결제 시스템 기록이 나란히 표시되었습니다. 감사 문서는 6월 20일에 이미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제 시스템에는 6월 23일 사모님께서 회사를 방문하신 직후에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맞춘 겁니다. 이사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사모님 방문을 이용해서 윤아 대리를 제거하려 했다는 얘기입니까? 서기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상무는 이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장상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조사 중립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팀이 사모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면 이 조사 자체가 편향된 거 아닙니까? 서기환은 장상무를 바라봤습니다. 장상무님, 증거는 사실만을 보여줍니다. 누가 지시했든 서버 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상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절차상 문제가.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들은 하정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하정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정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하정은 주먹을 쥐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해외 영업팀 하정입니다. 저는 6월 23일 갑자기 지방 영업소로 단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고 담당하던 프로젝트도 중단되었습니다. 하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이유는 유나를 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나가 사모님 라인이라는 소문에 휘말렸을 때 저는 동료들에게 유나는 그냥 도운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후 저는 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입 막히듯 발령났습니다. 유나를 고립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하정의 증언은 결정타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장상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정 씨 발령은 정상적인 인사 절차였습니다. 지방 영업소 지원이 필요했고 그때 인사팀 과장 이도현이 일어났습니다. 이도현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내려온 지시는 전략실에서 왔습니다. 하정 씨를 멀리 보내라는 지시였습니다. 장상무는 이도현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비겁했습니다. 제 가족과 생계를 위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기환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게시판 여론 조작 증거였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윤아대리 비난글들은 모두 동일한 홍보 대행사 계정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행사는 장상무님과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장상무는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때 계약 담당 김태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꺼냈습니다. 민재 실장이 발표 전날 밤 서버에서 윤아대리 파일을 복제한 기록입니다. 제가 무서워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무게는 컸습니다. 태수는 스스로도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유나 씨가 도움을 청했을 때 외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회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강민재 전략실장과 장경수 상무는 직위 해임합니다. 감사팀 최나겸 대리는 강요 정황을 인정하며 경고 처분합니다.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개선안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민재와 장상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질투와 패배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민재를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을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사회가 끝난 후 서연은 유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유나에게 제안했습니다. 유나 씨, 해외 영업 총괄 프로젝트 리더 자리를 맡아주세요. 유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승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 자리가 또 누군가의 성과를 빼앗는 구조라면 거절하겠습니다. 서연은 유나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는 변했습니다. 피해자에서 저항자로, 그리고 이제는 구조를 바꾸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그 구조를 바꾸는 게 당신의 역할입니다. 성과 평가 시스템, 보고 라인, 투명성 확보까지 모두 당신이 설계하세요. 제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유나는 자리가 아니라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로비로 내려왔고 준호가 우산을 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우산을 유나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다 맞지 말아요. 유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기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준호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둘은 함께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기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해외 영업 총괄 프로젝트 리더로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성과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고 모든 프로젝트에 명확한 기여도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모든 게 기록으로 남도록 만들었죠. 유나가 만든 시스템은 단순히 성과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과거 민재 라인에 있던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유나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회의에서 유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나는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 신규 계약 3건을 성사시킨 성과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선배 직원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운이 좋았네. 타이밍이 잘 맞았던 거지. 유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유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운도 실력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팀 전체의 노력이었고 각자의 기여도는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준호가 곁에 있었으며 하정과 태수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쟁 계열사 실무임원 노유진이 유나와 준호의 관계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유진은 이사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사내 연애는 개인의 자유지만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나 대리의 승진과 준호 상무의 영향력이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진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내 연애 특혜라는 프레임을 다시 들고 온 겁니다. 유나는 이 소식을 듣고 잠시 불안해졌습니다. 또다시 같은 공격이 시작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유나는 즉시 대응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유나는 인사팀과 법무팀에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평가 기록, 프로젝트 성과, 보고, 라인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내 연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는 공개적인 기준안을 제안했습니다. 평가는 제3자가 하고 보상은 객관적 지표로만 결정하며 보고 라인은 완전히 분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아는 이사회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저와 준호 상무의 관계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는 투명성이 최우선입니다. 제 평가 기록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윤아의 발표는 당당했습니다.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으로 반격했습니다. 노유진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윤아가 제시한 기준안은 합리적이었고 실행 가능했습니다. 이사회는 윤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내 연예 관련 투명성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윤아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윤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윤아는 준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준호는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가진 배경은 당신을 가두지 않고 지켜야 해요.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윤아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의 관계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이해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였습니다. 준호는 재벌 2세라는 시선으로부터, 윤아는 무배경이라는 불안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정은 이제 윤아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 발령의 경험은 하정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정은 사내 익명 게시판을 모니터링하며 허위 글이 올라오면 즉시 신고하고 팩트 체크를 요청했습니다. 하정은 윤아를 보호하는 동시에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태수는 해외 프로젝트 실무에서 윤아와 함께 일하며 성장했습니다. 태수는 과거 자신의 침묵을 후회했지만 그 후회를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태수는 누군가 부당한 압박을 받으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윤아에게 말했습니다. 윤아 씨, 저는 당신 덕분에 용기를 배웠어요. 침묵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윤아는 태수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 씨도 피해자였어요. 우리 모두 그 구조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서연은 여전히 윤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호자가 아니라 조언자로서였습니다. 서연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야. 회사 시스템도 성과도 모든 건 결국 사람을 위한 거야. 그걸 잊지 마.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윤아와의 관계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윤아와 준호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조용한 정원이었고 하객들은 가족과 가까운 동료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윤아는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고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큰일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급하게 텐트를 설치하고 의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되는 순간 정말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습니다. 하객들은 당황했지만 윤아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윤아는 그날 첫 번째 폭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로비 앞에서 정장 구두가 젖을까봐 망설이던 그날, 그리고 우산을 건넸던 그 순간,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우산을 펴고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원 입구에서 유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유나는 드레스가 젖지 않도록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우산을 유나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유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운명 같은 것 같아요. 둘은 우산 아래서 함께 걸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가 이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유나는 하정과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유나를 응원하고 있었고 태수는 카메라로 이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약이 끝나고 유나와 준호는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우산은 둘을 덮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건넨 건 우산이 아니라 제가 저를 믿을 기회였나 봐요. 준호는 유나의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걷는 건 서로를 믿을 기회인 것 같아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우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고 선이었으며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유나가 서연에게 우산을 건넸을 때 그건 회장 사모님이 아니라 비 맞는 한 사람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나는 더 이상 임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고 시스템을 바꿨으며 그 과정에서 진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하정, 태수, 준호, 그리고 서영까지. 이들은 유나를 지켜줬고 동시에 유나도 이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비는 천천히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정원에는 무지개가 떴습니다. 하객들은 환호했고 유나와 준호는 우산을 접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를 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은 함께 무지개를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비는 올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거고 도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유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우산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나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서연이 유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유나. 당신은 정말 잘했어.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나와 준호는 함께 회사로 돌아갈 것이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정과 태수는 계속 함께 일하며 서로를 지지할 것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 조언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의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비 맞는 사람을 돕는 일, 동료를 지키는 일, 진실을 말하는 일. 이 모든 게 작은 우산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은 이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자기 존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나와 준호는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비겐 하늘 아래 무지개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